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가 갈수록 열기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경선에 들어가서 3차례 합동연설회가 열렸습니다. 또 당대표 후보자들의 TV토론회도 한 차례 열렸습니다. 합동연설회의 경우 우선 2월 13일 제주 지역을 시작으로 14일 부산, 울산, 경남, 부울경 지역, 그리고 16일 광주, 전남북, 호남 지역 합동 연설회가 열렸습니다. 이어서 21일에는 충청 지역, 23일에 강원 지역, 28일에 대구, 경북 지역, 3월 2일에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지역 합동 연설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TV토론회는 20일 MBN, 22일 KBS, 3월 3일 채널A 해서 앞으로 3차례 더 열리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3차례의 합동연설회 또 한 차례 TV토론회를 통해서 황교안 전 당대표, 황교안 후보가 예상 이상의 선전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평가는 황교안 후보 캠프 안에서뿐만 아니라 그동안 황교안 후보를 의도적으로 외면하던 제도권 언론, 심지어 현재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비슷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합동연설회와 TV토론 중에서 가장 눈길을 끌었던 것은 2월 15일 열렸던 첫 TV토론, TV조선 주최한 토론회였습니다. 이 토론회에서 황교안 후보는 김기현, 안철수 두 후보를 집중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얼마 전 천하람 후보에 대해서는 천하람의 정체성 문제와 포스터 문제를 지적한 데 이어 이번 TV토론에서는 소위 현재 여론조사상 양강으로 꼽히는 두 사람, 즉 김기현, 안철수 후보를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이번 토론회에서 가장 주목받는 후보였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황교안 후보는 김기현 후보에 대해서 이른바 KTX 울산 역세권 연결 관련 의혹을 반드시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지금이라도 총선 승리를 위해서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용기 있게 사퇴하시라,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김기현 후보는 울산 지역의 4선 국회의원입니다. 소위 KTX 울산 역세권 연결 관련 의혹과 관련해 황교안 후보는 김기현 후보 소유의 땅을 KTX가 지나가도록 휘어지게 노선을 변경했다는 의혹, 그래서 평당 3,800만 원에 산 땅에 엄청난 시세 차익이 생겼다고 하는 의혹에 대해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황 후보는 그 당시 김기현 후보는 17대 한나라당 울산 국회의원이었고 17대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간사였다면서 또 제1정책조정위원장과 원내 부대표를 지냈다. 권력을 가졌을 때 그런 일을 했다고 비난할 수밖에 없다. 당대표가 이래서는 야당과 싸워 이길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기현 후보가 황 후보께서 아마 진짜로 그렇다고 생각하고 질문하신 건 아닐 것이라고 저는 믿는다. 혹시 민주당 소속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서 문재인 정권이 저 김기현을 죽이려고 영장 신청을 39번이나 하면서 샅샅이 뒤졌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제가 남아있겠느냐고 반박했습니다. 김기현 후보가 해명을 이어가려고 하자 황교안 후보는 현재 자신의 주도권 토론 시간이라면서 차단한 뒤 그건 김 후보 본인의 생각일 뿐 절대로 해명될 수 없다. 이재명을 보시라. 김 후보가 만일 당대표가 되면 총선 때 모든 언론과 야당이 다 그 땅 이야기로 도배를 할 것이고 그러면 총선은 필패라고 주장했습니다. 김기현 후보가 다시 황 후보께서 진짜 민주당 소속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민주당의 양이원영 의원이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며칠 전 복당이 됐다면서 양이 의원에게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정 그렇다면 차익에서 90% 할인해 드릴게 10% 가져가시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다. 95%를 황 후보께 드리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황 후보는 또 김기현 후보는 망할 이준석, 그 이준석의 파트너였다. 이준석을 존경한다고까지 했다.
이준석은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 공격과 사당화 행태로 국민으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았다. 지금도 이준석을 존경하시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기현 후보는 존경하는 이란 말은 관용어처럼 늘 쓰는 것이다. 제가 했던 건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직전 시점이었다. 당내 모든 분란이 다 잠재워져야 선거를 이길 수 있다. 선거를 이기려면 뭐라도 해야죠 라고 피해 나갔습니다. 이에 대해 황교안 후보는 지금 국민들이 보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황교안 후보는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그는 안철수 후보는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의당, 바른미래당 여러 당을 만드는 당마다 다 망가뜨리고 우리 당으로 들어온 뻐꾸기 후보라면서 3개 당에 대해 일일이 왜 만드셨냐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황 후보는 안 후보가 나름대로의 논리로 답변을 하려 하자 세 당이 다 무너졌다. 이런 공세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또 안철수 후보가 2016년 신영복 조문을 갔을 때 위대한 지식인이라고 칭송한 발언과 2017년 초 이른바 범진보 야권 대선 주자들의 주한미군 사드 배치 반대 현수막 동반 기념 촬영 사례를 물으면서 도대체 안철수 후보의 정체성이 무엇이냐고 질타했습니다. 이에 대해 안철수 후보는 제가 신영복 씨 빈소에 갔던 일은 야당이고 거기 가서 잘 죽었다고 방명록에 쓰겠느냐며 예의상 그런 것이고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러니 윤 대통령과 단일화를 한 게 아니겠냐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사드 배치를 합의한 이후 저는 사드 배치를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고 2017년에는 국민의당 당론도 사드 배치로 바꿨다고 주장했습니다. 첫 TV 토론회가 끝난 뒤 언론들은 황교안 후보가 예상 이상으로 선전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제도권 언론 중에서도 중도 또는 약간 왼쪽에 기울었다고 평가받는 한국일보조차도 황교안 후보가 이번 토론에서 의외의 존재감을 선보였다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한편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조홍천 의원도 이번 TV 토론과 관련해 황교안 후보가 굉장히 파이팅을 많이 보여준 것 같다. 날카롭게 파고드는 옛날 검사 본색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에서 상당히 인상 깊었다면서 4명의 후보 중에서 황교안 후보가 가장 TV토론을 잘한 것 같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또 TV토론이 끝난 뒤 김기현, 안철수, 황교안 후보는 모두 자신이 가장 TV토론을 잘한 것 같다고 그렇게 자평했습니다. 황교안 후보의 경우 토론 순위를 매겨달라는 요청에 제가 일이 아니겠느냐, 아픈 얘기 필요한 얘기 꼭 해야 할 이야기를 직접 면전에서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친목계를 하는 게 아니다. 친목 모임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당을 살릴 리더를 뽑는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김기현 후보에게 후보직 사퇴를 요구한 배경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가 제2의 문재인이 되는 것이다. 아니 제2의 이재명이 되는 것이다 라며 계속 비리에 시달리게 되고 공격받게 되고 이러면 어떻게 당이 정상적으로 회복하겠나. 싸울 상대가 더불어민주당이다. 종북좌파다. 느슨할 수 없어서 원칙대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대표 본경선 흐름에 대해서 황교안 후보 캠프 내에서도 갈수록 지지세가 확산되고 있다. 역전 우승이 가능하다. 지금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교안 후보 캠프의 박주현 선대본부장, 박주현 변호사는 황 캠프의 진단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자신들은 현재 황교안 후보의 지지율이 20%에서 30% 사이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 실제로 당대표 선거 본경선에 투표하는 약 84만 명의 책임당원을 중심으로 한 투표인들의 여론에서 약 지지율이 20% 내지 30% 사이에 이르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전당대회까지 40%를 넘어 결선 가고 결선 투표로 과반으로 당대표 당선을 목표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이 같은 평가는 황교안 후보 캠프의 일방적인 평가입니다만 분명한 것은 황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특히 당원들 사이에서 선거가 본격화되고 합동연설회 및 TV토론을 통해서 황교안 후보가 뚜렷한 원칙적 입장을 강조하면서 점차 지지율이 더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는 명백해 보입니다. 또 박주연 변호사와 함께 역시 황교안 후보 캠프의 핵심 인사 중 한 명인 윤용진 변호사, 현재 전략본부장을 맡고 있는 윤용진 변호사는 전략이 적중하고 있다면서 당원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상대 측의 생각은 무엇인지 파악하고 모든 경우의 수를 상정했다.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조작, 그 부분에 대한 대책도 있다. 완벽하지는 않아도 현실적인 조건 하에서 최선인 대책이다. 그러면서 박주연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역전우승을 향해 가고 있다. 이렇게 자평했습니다. 윤용진 변호사는 또 견고한 성을 함락시키려면 정면 돌파만 고집해서는 안 되고 성동격서로 후문도 치고 이관계 반관계도 서고 심리전도 걸고 그래야 이길 수 있다면서, 그러니 정문을 치는 척 후문을 노리는 우리의 전략에 대해 깊이 헤아려 달라고 지지자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윤용진 전략본부장의 이 같은 언급은 4.15 총선 선거 부정 의혹 문제와 관련해서 왜 그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말하지 않느냐는 일부 지지자들의 요구와 관련해 선거 전략상 종합적으로 모든 점을 감안하면서 그때그때 가장 적절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달라는 호소로 보여집니다. 윤용진 전략본부장은 또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이 각 지역에 내걸고 있는 김건희를 수사하라는 제목의 플래카드 공세, 최근 여러분들에게 군생활TV에서도 보도를 해드렸던 바로 그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부인에 대한 공세와 관련해서 좌파들의 총공세가 시작되었다. 좌파들과 싸울 줄 아는 사람, 좌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 황교안 뿐이라면서 황교안이 당대표가 되어야 하는 이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본경선이 점차 열기를 더해가면서 황교안 후보는 몇 가지 점을 지금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통 보수 정당의 재건, 또 당원 중심 정당,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총선 승리, 그리고 30년 자유민주 정권 창출, 그러면서 다른 후보들과 확실히 차별화되는 자신의 강점으로 문재인 정권을 비롯한 좌파 세력과 치열하게 싸워온 자신의 경력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즉 법무장관 시절의 통진당 해산이라든지 자유한국당 대표 시절의 단식과 삭발 같은 저항, 투쟁의 역사를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이런 홍보가 일정 부분 당원들 사이에서 지지도가 높아지는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